우리는 생명체지 않습니까? 그 생명체들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음식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러면 섭취된 음식물들은 각각의 세포, 우리 몸은 한 30조 개에서 뭐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가장 최근에 과학적으로는 한 38조 개라고 합니다. 네. 이 각각의 세포들이 전부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활성산소는 불안한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를 쫙 방출해내면서 안정해지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네. 그 전자가 공교롭게도 세포의 지질막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한 200여 가지의 알데히드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 다양한 일들을 하기 위한 단백질들을 만들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씁니다. 근데 이 화학 반응 과정에서도 공교롭게도 네. 활성 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또 만들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알데히드, 활성산소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하고 알데히드는 피할 수 없는데 네. 중요한 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들은 지난 100년간 꾸준히 돼 있어서 우리가 바이타민 C, 뭐 비타민 네. E, 뭐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먹는 네. 사업들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활성산소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지만 알데히드 얘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알데히드에 집중해서 연구를 했다는 회사인데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요.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간에서 해독이 안 되면 몸을 아프게 만들고 뇌에 가서 분해가 되지 않으면 염증 물질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파킨슨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알려진 병리 양태를 보면은요, 갑자기 도파민이 쭉 갑작스럽게 줄어들어요. 네. 그 행동을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파킨슨 병에 걸려있는 동물 모델이나 사람들의 뇌 사진이나 이런 피들을 연구해 보면, 뇌 속에 이상한 그 변형 단백질이 모여 있는데, 대표적인 게 파킨슨 같은 경우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네. 하는 변형 단백질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 얘네가 변형되면서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이렇게 섬유화되면 얘가 뇌세포를 죽이는 물질로 작용합니다. 그게 도파민 분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알파 시누클레인들이 왜 그러면 정상 젊었을 때는 멀쩡하게 잘 분해가 되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얘가 변형이 되고 망가질까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그 도파민이 만든 알데히드라는 얘기가 나와요. 공교롭게도 도파민은 뇌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인데 분해되는 과정에서 알데히드 물질로 변하고, 이런 알데히드 물질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제거를 시킬 수 없으면 주변에 있는 뭔가를 공격하게 되는데, 네. 그때 파킨슨의 경우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공격을 해서 변형을 시킵니다. 그럼 변형 단백질이니까 우리 몸은 우리 몸에 원래 있던 게 아니니까 잘 분해를 못하죠. 네. 그럼 이게 또 다시 우리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도파민 알데히드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에 공격을 하면 얘가 또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새로운 원인 가설들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도파민이 만든 알데히드와 알코올을 먹고 만든 아세트알데히드가 전부 알데히드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고요. 네. 저희 회사가 꾸준히 해왔던 연구는 뭐냐면 이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게 효과적이면 당연히 작용기전상 같은 원리로 네.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향후에 네. 이 피코엔텍을 어떤 회사로 이제 키우실? 최근 10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임상 논문들이 뭐냐면, 항산화제를 20년, 30년 꾸준히 복용한 사람하고 항산화제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장기 논문들, 코호트 논문이라고 해서 메타 분석이라고 네. 하거든요. 재밌는 건 항산화제를 10년, 20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률이 5%가 높습니다. 안 먹은 사람보다. 5%. 네,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논문에 나와 있는 네. 얘기고요. 활성산소가 질병의 원인이 아니냐? 그럼 사실 맞거든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했으면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를 제거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산화제를 먹으면 활성산소가 아주 잘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꾸준히 항산화제를 이용해서 활성산소를 꾸준히 제거했는데 질병이 왔느냐라고 사망률이 높아졌느냐, 이런 추적을 하는 논문들을 최근 10년간 쭉 관찰해 보면 알데히드라는 존재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산화제가 만들어 놓은 산업 시장이 240조인데
240조의 돈을 투자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알데히드를 제거하는 시장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세계 최초로 알데히드를 제거하는 물질을 찾아냈고 그 균질을 특허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응용해서 파킨슨 수전증 이런 특허도 받고 임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의 미래가 기존에 있는 항산화제 시장만 해도 240조인데 아직 그 알데히드를 제거한다는 얘기를 하는 기업은 10년 동안 저희밖에 못 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 미래를 자본이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숙하게 저희를 도와줄 수만 있다 그러면 세계 최초로 큰 일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 회사가 설립할 때 목표는 알데히드 물질을 제거해서 네. 노화가 아니라 노쇠하는 건강 수명을 좀 늘려주자. 네. 이게 회사의 설립 취지였어요. 네. 옛날에는 기대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기대 수명은 얘기 안 합니다. 모든 국가가 건강 수명을 네, 얘기합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 보고에 따르면 말년에 15년을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런 측면에서 그 몸이 망가지고 병드는 원인이 뭐냐라고 해서 그걸 저희는 알데히드로 주목했기 때문에 그런 건강 수명을 늘리는 노력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수전증 임상을 잘 끝내야 되고 숙취 증상 자체가 질병으로 분리돼 있으니 미국에서 아마 세계 임상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그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숙취 도제를 만드는 이런 시도들을 해서 소비자들을 믿게 하면 아마 회사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관련한 미국 특허도 받으셨다고. 사실은 요 촬영이 있기 한 3일 전에 미국 심사관이 연락이 와서 저희가 특허 제목이 한국말로 굳이 옮기면 치매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치매의 치료에 대한 작용 기전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란 말을 쓰냐. 치료라는 말만 빼주면 그러면 예방 조성물로 하면은 특허를 주겠다고 해서 사실 월요일 날 컨펌을 받았습니다. 3일 전에. 네. 그러니까 아마 한 2, 3주 아니면은 특허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피코엔텍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항노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항노화 회사가 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